네, 김혜영입니다. 아, 자발적으로 좀 한분 나서셔가지고, 발제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따라오질 않으시네요, 저희 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오프라인에, 온라인의 문제죠, 온라인의 문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은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는 분석심리, 융이죠, 융.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일단 조금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아들러 개인 심리를 봐야 되는데, 그 발제하실 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알아서 좀 정해서 어차피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들 이렇게 수세적으로 나오시나 지금 좀 그런데. 제가 아예 정해놔야겠어요. 아예 안 되겠어요. 순서대로 그냥 아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름을 좀 보고. 지난주에 강혜진 쌤이 김정욱 쌤이 하셨고, 강혜진 쌤이 이제 발제를 하셨죠. 아주 잘하셨어요. 서영은 쌤이 하세요. 다음 주 아들러. 서영은 쌤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요. 뭐, 참여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영은 쌤이 제 아들로 발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가서, 다음 주에 가서, 그 다음 주 할 분은 또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분이신지? 네, 서영은 쌤, 제일 지금 졸업학기니까 빨리 하세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심리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 심리 이론인데, 우리 동학 여러분들은 66쪽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 동학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이렇게 가능하면 좀 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분석 심리 이론인데, 일단 뭐 보시죠. 분석 심리 이론은 뭐 융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가 됐고요. 무의식 본질에 주된 관심을 뒀다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체계를 이제 포괄해서 그 성격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거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원형이 갖는 힘의 작용,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분석을 한 거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정신 분석이라는 것을 정신에서 사회로 갖고 다시 이제 그걸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개인까지 이제 개인 이제 심리까지 이제 조금 더 세밀해지는 거죠, 점점.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학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 발달, 융은 이제 성격 발달을 의식과 무의식의 교류하고 적절히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봤고요. 중년기, 우리 지금 동학 청년기도 있죠.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융의 그 생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875년 스위스 캐스빌에서 이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의 혼인 생활이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긴장의 연속. 그러니까 뭐 원만한 그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독 속에서 살았다. 이제 저도 이제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 나름 생각이 많은,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철학자가 나오고 싶지 않은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사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존재하나,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생각들이. 그럼 뭐 철학자가 되고 심리학자 되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였고, 당연히 뭐 교회는 잘 나갔겠죠. 근데 교회를 싫어했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이 종교적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철학자인데 자식이 철학을 싫어해.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건 더 심하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유전자보다 훨씬 더, 이거는 뭐 신뢰가 아주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신뢰를 못하겠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해가지고 막 논쟁할 정도니까 이게 뭐 쉽지 않죠. 유년 시절, 청년 시절,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벗삼으면서 이제 희곡이라든가 시, 역사, 철학 이런 거에 이제 심취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는 또 의사가 되는 의사 자격을 또 취득했죠. 쥐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활동을 했고, 정신병 연구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프로이드하고 관계를 했고, 그 프로이드 이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특히 이제 무의식적인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돌리려는 그런 프로이드에는 이제 반대했다는. 당연하죠. 뭐 학자가 뭐 다 따를 것 같으면 뭐 학자입니까? 그냥 자기 비판, 그 학자가 선행 연구한 것을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면 뭐 학자가 아니죠. 당연히 뭐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반대된다, 자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또 내놓는 게 그게 이제 변증법적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판 정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학자죠. 무의식이 종교적, 정신적 욕구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그 욕구들을 이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1913년도에 독자적인 견해를
이제 펼치기로 결심하고 프로이드와 이제 결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학자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공감하고 이어가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이제 학자로서 나서는 거죠. 프로이드하고 결별하고 그 큰 학자와 그러니까 선배 학자의 그 이론을 이제 이어받다가 독자적으로 학자로서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도 교수한테 이제 계속 지도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딱 받고 나면 이제 독자적인 연구 영역에 이제 박사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스스로 무엇이든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지도 교수한테 가령 이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독자적으로 뭘 해 나가려고 하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막 내적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막 생길 수가 있죠. 막 갈등하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런 아직 이제 이 확실하게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런 갈등들이 많죠. 그래서 융도 결별한 이후에 프로이드하고 결별한 이후에 내적 불안정으로 이제 막 정신병적 수준까지 막 도달했다. 이런 거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에 자신을 이제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무의식 단계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그 무의식적 상태에서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자기의 그 내적 의문의 그 목표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무의식 또 그 상징들에 대한 탐구를 이제 중심 과제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꿈과 환상 뭐 이런 걸 꾸준하게 탐색을 했고 다양한 문화, 여러 문화 뭐 신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예술적인 것들까지 폭넓게 연구하는 그것들 속에서 이제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갈망, 긴장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데 애썼다. 그러면서 1953년도에 기억, 꿈, 반영 이런 이제 책을 냈고 영혼을 추구하는 현대인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출간함으로써 이제 빛이 나는 큰 학자로 이제 들어서는 서게 됐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 이론의 기본 관점인데 이것은 이제 인간관으로 이제 치환해서 보면 된다. 분석 심리 이론 기본 관점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인간관. 그러니까 융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융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 선천적인 정신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선천적으로 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이론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이제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 결정론 우리 동양적 사고로 의하면 숙명론적 운명적인 뭐 이런 게 일부 이제 인정하면서도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일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융은 이제 그런 어떤 융통성을 좀 보이는 그리고 개척할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미 연결돼 있고 사회문화적 요구에 거기에 딱 부응할 수 있는 그다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것을 제가 거기 각주에다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이게 변화라는 게 체인지 이런 게 아니에요. 본래는 이 변이 있고 화가 있는 거죠. 이 변이라는 것은 자기부정이에요. 자기부정. 자기부정이라는 말이고 화라는 거는 최상의 상태로의 지향. 최고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서 최고 좋은 상태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왜 들어왔냐 이거야.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왜? 지금을 자기를 긍정하게 되면 계속 사회에서 그냥 학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온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를 긍정하면 학교 올 이유가 없어. 만족하는데 뭐 학교로 뭐하러 와. 근데 부정하니까 난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로 오는 거예요. 학교로 오는 것은 왜 와? 최고 좋은 상태로 지향하겠다는 거거든. 최고 좋은 상태로 지향하겠다. 최상의 상태로의 지향.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를 부정한 상태는 곧 무엇이다? 최상의 상태로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지향하기 위해서 지향하기 위함이 곧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융은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사람은. 인간의 성격은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만 의식에 의해서 조절될 수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의 그 상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성격을 발달시키는 존재다. 말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당연한 거지. 의식과 무의식 사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계속 무의식 상태에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속 의식 상태에서 산다는 것도 경직돼서 못 살잖아요. 일정한 어떤 의식이 이 스텝 바이 스텝 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 상태로 진입하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이런 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성격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정신의 전체성을 이제 유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을 일부 이제 비판하면서 무의식을 이제 조절하면서 형성되고 발달된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본 거예요. 미래를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저울추를 이렇게 달아놓는다면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결정론보다는 자유의지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주요 개념을 보면 성격 이론을 이제 발달시켰는데, 정신의 의식인 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런 걸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주요 체계로 페르소나, 음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내향성, 외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심리학적 어떤 그 관에서 바라보는 걸로 보면 자아는 지각이고 사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기억과 관련된 정신의 일부분이다. 자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불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무아로 가는 거지만 이제 이런 심리학에서 볼 때는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로 봐서 자아가 뭐냐? 그럼 지각하고 사고하고 감정, 기억 관련된 정신의 일부분이다. 이걸 이제 자아라고 보는 거죠. 얼굴 그러면 어느 게 얼굴입니까? 그냥 이 상징적인 인식 체계야. 그냥 하나의 인식 체계. 이게 얼굴이야. 그냥 얼굴. 얼굴이 뭐야? 눈이 얼굴이야, 코가 얼굴이야, 입이 얼굴이야. 이렇게 따져보면 얼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입도 마찬가지지. 입이 어떤 게 입이야? 응? 요 껍데기 요게 입이야. 응?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어야 입이야. 없는 거지. 그냥 입이야. 이렇게 그냥 상징한 거예요. 이 인식 체계로. 지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감정이 통째로 그냥 이게 입, 이건 눈, 이건 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해서 그냥 상징화한 거예요. 인식 체계로서. 그러니까 특별한 자아는 없는 거지만 이제 융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의식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자각도 다 포함한다.
자아는 스스로의 지각이고 의식세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도 뭐 관련되지 않은 건 없는 거죠. 자, 개인 무의식을 보시겠습니다. 융은 이제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개인 무의식이라는 게 그런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거죠. 가령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 태도를 확립할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피상적인 그런 수준이고, 집단 무의식은 좀 약간 깊은 심오하고 영향력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그 전의식 개념과 이제 비슷한데, 잃어버리거나 억압했지만 언젠가 의식했던 일들이 쌓여서 생긴 거다.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억압했던 그런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괄하는 거죠. 그 음영의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 무의식에 들어있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보시면 정신의 그 심층에 존재한다. 이제 가장 그 정신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생내적 에너지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집단적인,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축적된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이미지를 말하기는 하는데, 원형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여러 민족들의 그 신화, 예술, 그런 뭐 환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집단적인 이제 원형에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그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어떤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든가 우리가 왜 그 주몽,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무의식의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항상 그 3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사실 우리나 서양이나 비슷해요. 3단계로 보통 이제 만들어내는데, 단군, 주몽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이 단군, 이게 신화잖아, 신화. 그러니까 신화지. 이게 집단 무의식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단군. 그러니까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늘을 상징하는 게 이제 환인이고, 환인은 오리지널 하늘이에요. 환웅, 그 아들 환웅은 하늘에서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게 환웅이죠. 그 단군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오리지널 하늘은 환인, 오리지널 땅은 이 단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 환웅이에요. 그러니까 환웅은 중간에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늘과 땅을.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환웅이 누굴 만납니까? 그냥 이게 어떤 누구의 어머니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내진 게 누구냐? 곰이죠, 곰. 곰이, 그래서 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 사람이 누가 났는지 자꾸 나오니까. 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단시켜야 되니까 곰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웅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곰이 나타나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딱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군이 되고, 주몽은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이 하늘이 천재지. 그때 당시 이제 천재. 그 오리지널 하늘이 천재고, 중간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모수잖아, 해모수. 해모수의 같이 이제 부부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유아부인 아닙니까? 유아부인은 없는 거지.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나오는 거야. 그거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 주몽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은 1단계, 중간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2단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3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3단계로 만들어져. 당군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늘이 있고, 하늘.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응? 그건 이제 하느님이지, 하느님. 하느님.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느님이지, 하느님. 하느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택해서. 그건 뭐 전혀 없잖아요. 그거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땅 난 사람이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땅에서 났고, 응? 그 하느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예수가 땅에서 난 거고. 오리지널 하늘이 있죠. 하늘, 하느님, 예수, 당군, 환인, 환웅, 당군, 천재, 해모수, 주몽,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 게, 이런 게 다 이제 그 집단무의식이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71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놔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이제 융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것을 제가, 여기 사진 파일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의식이 있고, 컴플렉스들이 있고, 뭐, 개인적 무의식, 원형이 있고, 집단 무의식, 자기,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음영이라는 게 그림자니까. 이렇게, 에고, 이런 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형태로 그려놨어요. 이거에 대한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딱 드러낸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학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의식, 무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지점에 이런 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선배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쭉 보면 자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 근데 가상하는 거지, 가정하는 거지. 가정하고 선배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나 없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라는 걸 이제 문헌을 쭉 살펴보는 거지. 대체로 희한한 건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선배학자들이 뭘 했을까 하고 찾아보면 꼭 있어. 어떤 경우, 2000년 전에 이미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좀, 정보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공부가 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유사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자기와 생각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약간 다른지, 그걸 찾아내는 게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논문 하나 내고, 이런 생각해서 한번 논문, 그거 같은 점과 다른 점만 밝혀내도 그냥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 여러분들도 이 그림 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요.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실제 여기 있어? 집단무의식이 이 공간에 있단 말이야? 이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호기심이 증폭되면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고양이? 묘심이라고 그러지, 묘심. 그러니까 고양이의 마음은 곧 학자의 마음이다. 학자의 마음은 고양이의 마음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 간에. 그게 뭐냐면 고양이의 마음은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고양이의 마음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호기심.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호기심이 되게 많대요. 두 번째는 셀프 리스펙. 그러니까 자존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이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개는 그냥 무조건 부르면 오잖아요. 이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고양이는 안 그렇다는 거야. 지가 꼴리면 가고, 꼴리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야.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첫 번째는, 큐리어시티, 호기심. 두 번째가 셀프 리스펙. 세 번째는 솔리튜드. 고독.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긴다는 거야. 이 고양이는. 그러니까 학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 고독을 느낄 수 있는. 학자는 호기심이 강해야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학자가 되는 어떤 특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재미로. 페르소나 보시겠습니다. 페르소나. 가면이지, 가면. 우리 다 가면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김혜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할 때의 김혜영, 술 마실 때의 김혜영,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 김혜영, 다르잖아요. 이게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바깥에서는 아주 옷도 잘 입고 이렇게 탁 나가. 집에만 들으면 막 다 벗어 빤스판에만 막 댕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인 거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페르소나라는 게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게 우리가 퍼스널, 개인이라는 게 개인자 이런 게 퍼스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있다. 에? 그래서 이제 이게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사회적 요구에서 적절히 반응을 하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보면 이제 예의라고 하는데, 예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도 조심하게 하고, 옷도 거기에 때 맞는 옷을 착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상가집에 가면 이렇게 검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좀 삼가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다 이게 가면이죠, 가면. 개인의 학교나 직장, 뭐 이런 데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 맞게 사는 거지.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중, 또 뭐야 중용이라고, 중용. 거기 시대에 딱딱 맞춰가는 거. 그게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이라는 게 뭐 중간쯤 이렇게 1, 2, 3, 4, 5 있으면 3쯤 가만히 있는 게 중용이 아니고, 그때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게 이제 중용이지. 그게 이제 뭐 페르소나도 이제 하나의 이제 가면으로 본 거죠. 음영을 보시면 뭐 이거 뭐 그거지 뭐 어두운 측면을 보는 거지. 이게 음이라는 게 이게 양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어두움. 동물적 본능을 포괄한 원형적 성격이 이제 음영이다. 근데 음영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삶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았죠. 아주 융이라는 사람이 동양 철학적인 어떤 관점하고 보면 잘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음영을 지나치게 이제 억제시키고, 이게 이제 어두운 면이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억제하고 그러면 활력이 떨어진다. 생명력과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음영과 페르소나 사이가 이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가령 이제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숙녀에 대한 꿈을 항상 꾸죠. 자기가 이제 매력적이 아니라고, 매력적이지가 않더라도 그 어떤 아름다운 숙녀에 대한 꿈을 막 꾸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고, 아름다워지고자 이게 막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실제로 또 구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음영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지각, 자기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를 보면 이건 뭐 남성과 여성이 이게 특징화한 건데, 남녀 간에는 이제 유전적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사회화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 벌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여성에게는 또 남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특강, 들으신 한국들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남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많잖아. 근데 시간이 경과돼서 점점 쭉 여성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돼서 여성화되고, 여성은 반대로
여성성이 많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뭐 한다 그랬어요? 남성성 그 호르몬이 점점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속에 여성이 있고 여성 속에 남성이 있다. 이건 다 뭐 태국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심리학하는 사람도 벌써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니무스다. 남성이 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여성에게는 또 남성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로 요즘엔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아니마다 또 아니무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다른 뭐 남성성, 남성이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우리 심리학자들이 만약에 이제 그 말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리고 그걸 태극하고 적절하게 접목시켜가고 그걸 하나 이론을 체계화시키면 그렇게 이름을 질 수 있는 거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융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학들이 이걸 이제 보고 따라하는 거죠. 셀프. 의식과 무의식 이 서로 이제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의식은 끊임없이 이제 꿈이라든가 사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려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가 이 꿈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 장자의 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말하다 보면 시간이 뭐 이거만 해도 뭐 40분 금방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나중에 한번 그 강의 시간에 한번 일러드릴게요. 꿈이라는 게 이게 내가 꿨죠. 깼어. 그러면 꿈이 가짜인가요? 지금 깬 건 진짜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심리학자들도 그런 걸 같이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서양에는 진위, 그러니까 진짜냐, 거짓이냐, 이거 갖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또 나눠지고, 동양에서는 진짜냐, 가짜냐라고 나누지 마라. 크고 작고로 나누자.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의식이 진짜냐, 무의식이 진짜냐. 나중에 보면 진짜, 가짜 이렇게 진위 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로 이제 막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외향성, 내향성 뭐 이런 논의들을 했고, 이건 뭐 우리 이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뭐 야, 너 내성적이냐, 성격이 외성적이냐, 뭐 이렇게 막 그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까 융은 어떻게 봤다 그러죠? 사람을 일정 부분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일정 부분 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성이나 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논할 수 있는 거죠. 수동적이고 뭐 가령 이제 소극적으로 여성들을 봤고 남성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봤고. 근데 이게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에 말하면 또 잘 안 맞는 이 시대에는 벌써 19세기 이때 뭐 우리가요 여성을 제대로 존중한 게 채 100년이 안 돼요. 뭐 이제 서구는 뭐 일찌감치 뭐 제국주의도 맛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삶의 그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여성이 남성한테 혼인하면 종속되는 걸로 가잖아요. 성이 없어져 버리잖아. 지금도 그래요.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지잖아요. 그냥 간선제를 하잖아요. 우린 아직 직선제를 하지만. 세상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직선제가 아주 더 질적으로 고양이 되면 직접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했죠.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갖고 이번에 누구누구 할 거다. 이제 최근까지는 우리가 가서 뭐 선거 가서 확인해가지고 선거 사무소 동사무소 가고 선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대통령 그러면 개인이 다 갖고 있잖아. 그냥 뭐 쭉 해갖고
1번, 2번, 3, 1번 누구, 2번 누구 해갖고 바로바로 누르면 그냥 결과가 바로 나오는 지금 우리 노동계 선거는 이미 다 전산화 돼가지고 이미 다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약간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받고 남성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상을 이제 반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 지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융에 이렇게 이제 봤다. 내향성, 외향성 이렇게. 성격 발달 단계는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령별로 발달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이제 성격 발달을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4단계로 이제 나눠서 봤다. 그래서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워낙 그냥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니까. 융 이론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현대 심리학 발전에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를 했으니까 정신의학 발달, 그 다음에 철학, 종교학 이런 데 이제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학문에. 그의 이론 가운데 이제 좀 강조될 점은 내적 경험의 중요성, 인간 본성의 양면성, 상징주의, 중년기 발달에 대한 관심, 중년기 굉장히 좀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독 속에 살면서 뭔가 좀 많은 갈등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학문의 어떤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중에 쭉 보니까 내적 경험의 그런 어떤 중요성, 인간 본성의 양면성, 상징주의, 중년기 발달. 그러니까 중년기 발달은 뭐 그냥 보시더라도 인간 본성의 양면성이라든가 상징주의, 내적 경험의 중요성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살아온 경험하고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이제 구현된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내적 경험의 중요성, 인간 본성의 양면성, 상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비판을 받는데 융의 이론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게 많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의 그 명료성이 다른 정신체계 이론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하고 심리학자의 차이인데, 철학자들은 이 어떤 것이든지 이 개념을 해가지고 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딱 이제 세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체계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거기 철학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심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 논쟁하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융, 그다음에 다음에 볼 아들러, 그 후에 에릭슨, 그 후에 프로이드 이런 학자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논쟁을 해서 체계화된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밀해지고 개념이 명확해지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면 비판받을 게 아주 농후하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이드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환자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경험적인 거, 이런 걸 바탕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과학적 검증이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인 거고, 그리고 뭐 신화적인 거, 상징적인 거, 연금술, 신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됩니까? 굉장히 어렵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융에 대해서
분석 심리 이론을 그 창시지 뭐 체계화하면 뭐 창시되는 거죠. 창시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창시라는 말은 창의적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을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일종의 집대성이라기보다는 집소성? 그러니까 모았어. 작은 것들을 모았어. 정도가 되는 거죠. 집대성 정도는 아니고 집소성? 아니면 집중성? 그 정도로 분석 심리로 체계화했다. 누가? 칼 구스타프 융이. 예. 그래서 무의식의 본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 오늘은 융을 봤고요. 다음 주에는 개인 심리 아들러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저 지적했죠? 그 말씀 드렸죠? 그 우리 학우 여러분 중에 그 내가 단추를 닫아버려가지고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 지명한 우리 학우 쌤이 간단하게 그 적시해가지고 발제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로 발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